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김영수입니다. 톨스토이와 평화사상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톨스토이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과 평화! 네, 맞습니다. 톨스토이는 마이나 이 미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책을 쓴 사람입니다. 대부분 톨스토이에 대해서 작가로서의 톨스토이를 기억하는데요. 저는 오늘 좀 다르게 톨스토이의 러일 전쟁 관련된 저작물들, 저서들, 에세이들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러일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 양국 병사들이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일본은 8만 6천 명 이상이 전사했고요. 양국 모두 대략 3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난 거죠. 그런데 러일 전쟁 당시 모두가 살인의 광기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러시아 병사들의 죽음을 예감하면서요, 전쟁터로 끌려가는 상황을 글로써 고발합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군사들은 그를 알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러일 전쟁이 투기꾼의 도로로 건설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유리한 조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동시에 러시아 병사는 전쟁터에 가기를 거부하면 야쿠트로 보내질 것인데 아마도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며 채찍질을 당하며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당시 죽음의 기로에 선 러시아 병사들조차도요, 전쟁의 광기에 찬 살인의 정당성을 의심합니다. 톨스토이는 러일 전쟁 이후에 리순의 한 수병이 보낸 편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자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톨스토이 선생님의 작품을 읽는 것을 매우 사랑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에게 살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할까요? 아닐까요?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금 진실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교회 주교는 러시아 군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쟁을 좋아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 수병은 세상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줄 책을 보내줄 것을 톨스토이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수병은 책이 없다면 톨스토이 편지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자신이 사랑스럽고 진정으로 교화된 수병에게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편지로도 전보로도 소식을 알릴 수 없는 리순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톨스토이의 모습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 톨스토이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아래에 맨 왼쪽에 끝에 있는 사람이 곤차로프입니다. 이 사람은 팔라다오라는 소설책을 썼고 당시에 이 팔라다오는 우리나라 조선에 와서 울릉도와 독도, 특히 독도를 발견해서 메넬라이 올리브차라는 명칭을 붙였던 그 팔라다오에 같이 승선했던 사람이 바로 곤차로프입니다. 그 곤차로프 바로 오른쪽에 가운데 정도 되죠. 앉은 자세.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뚜르게네프가 보이네요. 아버지와 아들.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던 뚜르게네프입니다. 그 바로 위에 서 있는 장교복을 입은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1873년도판 톨스토이가 썼던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책의 표지입니다. 톨스토이의 시선과 달리 러시아 신문은 러일 전쟁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투 상황과 전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당시 극우 신문으로 알려진 노보의 브레미아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구독자는 학생, 작가, 관료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했죠. 특히나 일본 언론은 노보의 브레마를 번역해서요, 러시아 상황을 보도할 정도로 유명한 신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보의 브레마의 일본어 번역에 대해서 대한제국 언론은 다시 재인용해서요, 러시아 상황을 한국에 보도할 정도의 신문이었던 거죠. 그 노보의 브레마 1904년 2월 17일, 러시아력으로는 2월 4일입니다. 일면에는 전면적으로 제물포 회전과 관련된 사진을 보도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노보의 브레미아의 사진이었고 맨 위에가 발약의 함장인 류드네프가 보입니다. 제물포 병정들이 나타나고요. 순양한 발약과 류드네프, 그 다음에 까레이치호의 함장 벨야예브의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이날 노보의 브레미아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제물포 해전을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추모시를 실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인의 애국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러일 전쟁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노보의 브레마의 보도를 자신의 에세이에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평화 사상에 입각해서 러일 전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러일 전쟁 전후 톨스토이는 전쟁에 반대하는 다수의 에세이를 발표하고요.
이것이 외부에 발간된 신문과 잡지에 투고됩니다. 당시에 러시아에서 톨스토이는 글을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있는 영국 런던에서 자신의 글들을 투고했던 거죠. 톨스토이는 1904년 6월 27일 날 런던 타임즈에 자신을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는데요. 이 글은 영어권만 유통된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유통됐는데 톨스토이의 일러 전쟁론은 1904년도 8월 7일자 일본 해이민 신문에 소개됩니다. 이 신문에 소개되자마자 일본 내에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고토쿠 슈스이라는 인물이 이것들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일러 전쟁론은요 8,000부나 일본에서 팔렸던 거죠. 그만큼 톨스토이의 평화 사상들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죠. 이게 당시에 해이민 신문의 창간호였고 이 해이민사가 발간한 일러 전쟁론이 1904년 9월에 이 서적으로 발간됩니다. 그리고 번역자인 고토쿠 슈스이 이 인물은 나중에 무정부주의자가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톨스토이가 야스나의 빨려나 1908년도에 있는 사진입니다. 야스나의 빨려나는요 톨스토이의 집이 있었던 데고 모스크바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있고 거기에 신기하게도 러시아 표지판과 한글 표지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지원해서 톨스토이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유일하게 한글 표지판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 일기를 보이는데요. 톨스토이는 자신의 기록들을 상세하게 일기로 많이 남겼습니다. 이것은 1905년도에 톨스토이가 평화사상을 쓴 때의 모습입니다. 러일전쟁에 관한 러시아 언론들의 보도들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신문은 선량한 정서와 지혜로운 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왜곡되고 거짓된 것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언론의 러일전쟁에 대한 보도를 다음같이 비판합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기자들은 러일전쟁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가장 뻔뻔하고 명확한 거짓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오로지 러시아인만이 정당하고 강인하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정당하지 못하고 허약하다고 보도한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패배를 은폐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러일전쟁을 주동한 러시아 지배층은 애국주의 전쟁의 관점에서 러시아인에게 부끄러운 패배라는 분명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1904년 4월 현재 수천 명의 불행한 러시아 군인이 부상을 입고 죽었지만 영웅적 업적을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신문기자들은 전쟁에서 러시아의 사정이 나빠질수록 더 양심 없는 거짓말쟁이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도 논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패배를 승리로 바꾼다는 거죠. 심지어 톨스토이는 돈과 국민이 러일전쟁에 더 많이 투입될수록 관리들이 더 많이 백성을 착취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톨스토이는 전쟁을 선동하는 기자, 지도자의 궤변 논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기자들은 기사를 통해서 전쟁을 선동하는데 그들은 전쟁이 대체로 필요하고 유용하며 지금의 전쟁이 특히 그렇다라고 주장합니다. 톨스토이는 러일전쟁 당시 기자들이 민중의 이익, 국가, 문명화, 백인들을 언급하며 전쟁을 정당화했고 정치 지도자들이 조국, 신앙, 맹세, 명예, 문명화 이런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실행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톨스토이는 지도층이 애국주의 관점에서 전쟁을 포장했고 언론이 러일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톨스토이가 바라본 러일전쟁의 광기와 원인들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게 에세이, 다시 생각하세요 입니다. 1904년도 판이 1917년에야 겨우 톨스토이의 글이 나온 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의 원인을 다음같이 주장합니다. 지배자들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서로 증오하게 만든 다음 국민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전쟁을 계획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전쟁이다. 다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으며 무엇으로도 유발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다. 다시 거짓이 시작되고 다시 사람들 모두가 넋이 나가 짐승이 된다라고 톨스토이는 주장하는 거죠. 톨스토이에 따르면 교양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무장이 불가피하게 전쟁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책자들, 팜플렛, 신문기사에서 헤이그 평화회의와 국제재판소를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논쟁의 해결 방안을 설명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전쟁이 갑자기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런 것들 다 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광기만 남는다고 톨스토이는 주장합니다.
돌스토이는 러시아 지도자와 학자가 러일 전쟁을 정당화한다고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니콜라이 2세는 그동안 소중히 여긴 평화 수호에 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침략했으니 일본인을 죽여야 한다고 공공연한 선포를 했던 거죠. 일본의 일왕 역시 러시아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선포를 합니다. 역사가를 포함한 학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황인종과 백인종의 관계, 불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기독교인의 황인종 사례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돌스토이는 전쟁 광기의 선동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 번째, 러시아 사회의 상류층은 부자연스럽고 흥분되었다. 그 열광적인 광기의 모든 선동은 자행되고 죄의식의 징후이다. 신문의 보도에는 슬라브어 기도문, 온갖 행진, 애국가 제창, 만세의 외침 등은 폭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무분별한 언론의 거짓이었다. 사람들은 희생자를 죽이기 위해 다음 멈출 수 없는 살인자처럼 행동하며 전쟁을 지속한다고 돌스토이는 고발합니다. 돌스토이는 인간이 개인과 국가의 삶을 하나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파멸의 전쟁과 이성의 상실로 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첫째, 국가는 국가에 맞서는 폭력의 수단을 불가피하게 확대시키면서 군비 확정에 집중할 것이다. 둘째, 인간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점점 더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돌스토이는 애국주의의 가면을 벗기면서 전쟁의 광기를 주목하는 거죠. 돌스토이는 일본의 전쟁 선동도 똑같이 비판하는데요. 유럽을 모방하는 일본인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훨씬 열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모였다. 일왕은 열병식을 하고 훈장을 수여했다. 일본 기자들은 거짓말을 하며 정기 구독에 기뻐했다 라고 일본인들을 비판합니다. 돌스토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지도자와 언론인 모두가 러일 전쟁을 정당화하면서 전쟁의 광기와 잔인함을 부추겼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일 전쟁 기원의 원인자가 누구냐라고 돌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극동에서는 러일 전쟁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사했다. 러시아는 예비병사 수만 명을 현역에 복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예비병사 모두는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보드카에 의지해서 허세를 부리며 차량에 올라타고 극동에서 거침없이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는지 스스로에게 설명조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이성적인 이유가 없으며 또 어떤 해명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돌스토이는 러일 전쟁의 규모와 결과면에서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니콜라이 2세가 러일 전쟁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돌스토이는 러일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이 짜르나 일왕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파악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짜르나 일왕이 수백만 명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돌스토이는 러일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구조와 기구를 조직한 인간한테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돌스토이는 러시아에 한정시키면 짜르 체제에 기반한 러시아 정부가 러일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모든 전쟁의 근본 원인을 국가라고 판단하는 거죠. 돌스토이는 비기독교 민족이 기독교 민족에 대한 우월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러일 전쟁을 평가하는데 러일 전쟁의 패배가 러시아 정부와 국가의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러일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대립을 주목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면 돌스토이가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뭐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돌스토이의 마지막 장례식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누워있는 인물이 바로 돌스토이입니다. 20세기 초반의 과거는 돌스토이가 비판했던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핵전쟁의 위협과 소규모의 전쟁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권력에 대한 사랑, 허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돌스토이에 따르면 권력이란 사람들에게 기존의 법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강제력인 거죠. 그래서 돌스토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회체제가 권력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비판합니다. 돌스토이는 국가를 혐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범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은 인정합니다. 그는 국가가 다른 민족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라고 판단하고 그에게는 국가는 필요하게 존재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스토이는 민족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지만 민족 자체는 애국심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돌스토이는 대안으로 소규모의 공동체인 농촌 공동체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작은 정부,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들의 지향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톨스토이는 폭력을 증오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실천방력으로 폭력에 대한 무저항입니다. 저항이 아니라 무저항입니다. 악으로 악을 근절해서는 안 되며 악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신의 의지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톨스토이는 인간의 이성을 추구해야 된다. 인간은 삶의 사명과 의미에 대해서 깨달음을 알아야 된다. 그 행동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